안녕하세요. 솔로몬스 웰스 매니지먼트의 대표 신용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비디오를 짧게나마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즘 호주 증시시장에서 되게 핫한 그리고 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라늄 섹터입니다.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이제 핵발전 원료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자재 중에 하나인데요.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라늄 광산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 또 우라늄과 관련된 광산 기업들도 많이 상장되어 있는 증시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개에서 20개의 기업들이 그리고 또 시총액도 정말 큰 수 빌리언 시총액부터 10 밀리언어치의 되게 조그만 광산 기업까지 되게 다양한 분포도가 되어져 있는데요. 앞으로 핵 원료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들을 자세히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에 developed country들의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각 정부들의 지금 각고한 노력으로 인해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을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투자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린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좀 어떻게 보면 기상 이후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투자 시장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이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시면 차트에서 보실 수 있는 것 같이 핵발전을 통한 에너지 발전은 가장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도 적은 가장 고효율적인 발전의 방법으로 최근부터 다시 조명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빌 게이츠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저명한 많은 투자자분들도 솔라와 풍력 발전만으로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 카본 뉴트럴로 하는 그 정책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핵 발전소 자체가 예전과 같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핵 발전소가 아니라 미니 파워 플랜트라고 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통한 안전한 효율성도 더 높은 빌드할 수 있는 코스트도 더 낮은 그런 뉴클리어 핵 발전소들이 하나의 테마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트렌드를 살펴보시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엔 대부분의 자동차 신차 매출 또한 전기차로 교체가 될 정도로 많은 정책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호주 또한 현재 지금 화석 연료를 사용한 발전을 통한 예전의 스타일의 발전류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 안에 있는 우라늄 기업들이 향후 5년에서 10년간은 좋은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문가 의견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우라늄 가격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05년 때부터 우라늄이 급상승을 했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약 파운드당 30불대에서 140불대까지 US 달러로 치솟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그리고 중국의 가파른 경제 발전 속도로 인해서 에너지에 대한 디만드, 수요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당시 거래되던 현물 우라늄 자체 가격이 급상승했었던 그런 전력이 있는데요. 그 뒤로 빠르게 하락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중국의 2008년도 경제 위기에 대한 여파도 조금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이어졌던 원전 관련 사고들로 인해서 우라늄 가격이 지금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왔었습니다. 그게 약 10년 정도에 해왔는데요, 하락세를. 최근 들어서 한두 달 전부터 다시 우라늄 현물 시장이 각광받기 시작했어요. 우라늄의 현물 시장은 다른 그런 현물 시장과는 조금 틀리게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품목이 아닙니다. 좀 스페셜라이즈 된 품목이기 때문에 그 현재 유틸리티,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 발전소 기업들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오버 더 카운터 거래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들의 액세스가 쉬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새로 생긴 스프롯이라는 캐나다에 베이스를 둔 현물 전문 투자 펀드 회사가 우라늄 현물 신탁을 상장을 시키게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테마는 2050년 탄소 중립 정책들과 함께 맞아떨어졌고 그리고 클린 에너지에 대한 그런 수요, 기업들의 수요와 일반 개인들의 수요도 함께 맞물리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주목을 더 받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호주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캐나다에 대한 증시에 액세스가 있는 분들만 그런 스프로트 우라늄 트러스트를 사실 수 있겠지만 이 스프로트 우라늄 트러스트가 시작을 한 이후부터 시장의 다이내믹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라늄 유틸리티 기업들은 그러니까 우라늄을 실제 사서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 우라늄 프라이스가 낮던 높던
킬로와트당,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량당 소비자한테 내보일 수 있는 그 단가 자체가 우라늄이 100불이던 50불이던 30불이던 크게 변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소량으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기 바로 핵 발전소이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인상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지금 분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우라늄의 가격이 어디로 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함께 다음 차트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여드리는 차트는 호주에서 가장 큰 우라늄 기업 중에 하나인 팔라딘 에너지에 대한 주식 차트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주가의 상승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우라늄 현물가가 2005년 때부터 2008년 때까지 급성장한 것처럼 팔라딘의 주가도 우라늄의 현물가와 함께 매치가 돼서 상승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에 주가가 불과 몇십 센트 수준에서 가장 최고가가 거의 10불대까지 근접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왔는데 팔라딘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이미 우라늄에 대한 광산 생산을 거의 중단한 전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라늄 단가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 단가와 아무래도 현물 단가가 맞지 않게 되면 팔수록 더 손해가 나는 구조였겠죠. 그래서 그동안 신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수가 계속 늘어왔기 때문에 예전 10불대와 똑같은 주가를 시총액을 대비했을 때 본다라고 하면 약 3불 중반에서 후반대가 예전 2008년도, 7년도 때 기록했던 그 10불대의 주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되게 올라갈 길이 아직 많은 것 같으나 아무래도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워낙 힘든 고된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한테 있어서는 차후에 우라늄에 대한 그런 수요와 소비가 가장 중점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저희 손님들을 통해서 3월 달에 팔라딘에 대한 그리고 우라늄에 대한 추천 매수 의견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우라늄 관련주로 팔라딘을 고른 이유는 이 주식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호주에서 가장 우라늄 광산으로 기업으로서는 시총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예제를 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팔라딘 뿐만이 아니라 호주에서는 약 20개의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총액별로 리스크도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 더 리서치를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기업들을 찾아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차트는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던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라늄 평균 생산 단가입니다. 우라늄 매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라서 기업들마다 생산 단가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리서치를 한 바에 의하면 우라늄과 관련된 많은 우량 기업들은 최근에 우라늄 스포 프라이스가 50불에서 60불대를 이제 리치를 할 때까지 가동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40불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조금 남아 있으나 전체적인 테마를 좀 한번 다시 살펴봐 드리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들의 정책성의 방향이 향후 우라늄의 수요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또 스프로트 우라늄 트러스트가 과연 얼만큼 지속적으로 신규 주식을 발행해서 새로운 우라늄 현물을 매입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2050년까지 달성해야 되는 그 탄소 중립 정책 자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간 동안은 관련 주식들의 등락폭, 변동성이 당분간 높아 있을 것으로 일단은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후에 클린 에너지에 대한 테마 자체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보게 된다면 우라늄 섹터 자체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이 언더밸류 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저희는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는 랠리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컨솔리데이션 피리어드라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과 신규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상장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클린 에너지에 대한 디만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올타임 하이로 높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테마적인 흐름으로 인해서는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잠재성이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다른 기업들과 다른 섹터들에 대비했었을 때도 비교적 높게 평가되고 있는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짧게 마무리하면서 제가 깊게 파고들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현재 테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우라늄 양의 채광량은 약 지금 120 밀리언 파운드
정도가 지금 현재 시장에 풀리고 있습니다. 매년. 근데 현재 지금 필요한 우라늄의 양은 140밀리언 파운드로 상당히 이미 벌써부터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프롯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 현물 매수와 그리고 전체적인 친환경 테마 전체가 함께 잘 맞물린다면 단기적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한 테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비디오를 만든 적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투자를 하실 때는 집중해서 한 섹터에 투자를 한다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인한 에디션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테마 투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실화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상 투자를 실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팔로우 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관련된 소식들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드디어 구독자 수가 1000명까지 되기까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자주는 못하더라도 좋은 소식이나 그런 좀 재밌는 테마가 있을 때마다 미리 공지를 드리고 좀 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비디오가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자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도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